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샀어요? 네. 얼마예요, 요즘에? 요즘에 산 사람, 최근에 산 사람. 저는 이거를 산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가격이 적혀 있는데 3만 원으로 찍혀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파는지 모르겠네. 네? 그보다 훨씬 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할 책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램하고요. 이 책이 퍼스트 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세컨 코스는 어딨냐? 세컨 코스는 없죠. 세컨 코스, 그러니까 요게 이 누구죠? 앤드류 라드포드 선생님이 세컨 코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책인데 세컨 아유 잘 살아 있어요. 예. 아, 요거 이거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게 궁금할 거야. 다음에 다음 책에 세컨 코스에서 언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세컨 코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권, 2권을 염두에 뒀는데 이게 이 만드는 사이에 이론이 급격하게 많이 변해서 굳이 세컨 코스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론이 너무 많이 변해서.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더 개정판 저기 이게 1판이자 2판 없어요. 네, 추가판이 없이 그냥 이 책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임용 시험에서 이 책이 이제 중요하고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 어렵습니까? 아, 읽어봤어요? 음, 이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왜 어려워요? 문장이 어렵다. 문장이 어려워? 글씨가 작다. 네, 책이 두껍다. 그래서 이 책은 잘 쓰여졌는데 이 책 특징 우리가 읽을 때 특징을 좀 알고 읽어야 돼요. 자, 이 책은 우리가 이론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읽잖아요. 그러니까 투포를 읽고 그 다음에 칸이 신텍스를 읽는데 왜 두 개 읽냐? 이론이 조금 나눠졌어요. 여기 1970년대부터 80년대 80년대 전 이전까지 이전까지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전까지는 이제 신텍스 9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그럼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이때 이유는 우리가 어, 시험 보는 범위가 아니에요. 미니멀리스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최소주의로 해서 우리는 여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물론 뭐 학부에서도 배우는 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 배운다. 근데 여기가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투포하고 신텍스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요 읽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텍스 뭐 가면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고 뭐 이상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이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신텍스도 사실은 이 억까지 겹쳐져요. 이 90년대 이론까지 이렇게 쭉쭉 나와 버렸어요. 이거 읽지 말아야 돼요. 예, 읽지 그냥 투포에서 너무 오래된 거 있으니까 그 오래된 거가 오래된 거다. 너무 올드한 거다라는 것도 조금 아셔야 되고요. 신텍스를 읽을 때 이거 너무 앞서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투포는 신텍스는 깔끔하게 그냥 개념,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반면에 이 투포는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하나하나 예문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놔가지고 이것을 읽을 때 조금 지루해요. 지루하고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으려면 목차 그다음에 중간에 소제목을 보시면서 항상 방향성을 잡으면서 읽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원서 특강 이번에 강의할 때도 이렇게 중간에 너무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부분으로 좀 빨리 훅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 하나하나 보다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 책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들은 빨리 훅 지나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은 또 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문이 우리한테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 연습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꼭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과제로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가 상당히 이게 연습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의문론 같은 경우는 뭐 연습 문제 그냥 풀만한데 이 통사로는 연습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냥 글로 읽었을 때는 이해하기 뭐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문장을 분석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다른 벽이 생기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이거 안 되네. 이거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숙제 내준 것들은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터디에서 같이 좀 볼 수 있게 좀 그렇게 할게요. 예,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것을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또 너무 양이 많고 또 강좌를 별도 열려면은 어? 힘들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스터디 시간에 좀 다룰 테니까 어, 토요 스터디 많이 나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챕터 1은 빼겠습니다. 챕터 1은 그냥 뭐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쓸데없다는 게 보다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2장부터 2, 3, 4, 5, 6, 7, 8, 9, 10장까지 들어갔고요. 우리가 주로 읽을 때는 2장부터 9장까지고요. 10장에서 알파 무브먼트에서는 약간만 우리가 추려서 읽을 거예요. 이것도 전체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이렇게 해서 공부할 거고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5 장 이 정도 되겠죠. 여기 2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그냥 완전히 다 정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훑을게요. 제목만 보고 오늘 우리가 들어갈 때 스트럭처부터는 이게 대충 우리가 이게 보면 구조가 존재하냐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볼 거고요. 구조가 존재하냐? 그럼 당연히 구조가 있지. 그럼 구조를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 구조의 테스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프레이저 마커 같은 경우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구를 어떻게 만드나. 그러니까 명사구, 형용사구 이렇게 있잖아요. 명사구 어떻게 만들어? 동사구 어떻게 만들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를 만드는 것들을 본 다음에 그 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볼 거예요. 4장의 명사구는 하나 별도로 빼놨죠.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명사구 별도로 빼놨고 other phrase는 동사구, 형용사구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나머지는 예, 구 어떻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구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X바 이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구를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구나. 이게 보고 구 보다가 클로즈까지 가보니까 클로즈도 X바 티어리로 설명이 되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즈까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 4번부터 5번까지 X바 이론을 하기 위한 프레이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렉시칸 파트예요. 렉시칸 파트가 이제 7장에 들어가 있죠. 이 엑스바 이론으로 프레이즈나 센텐스를 다 만들 줄 알았는데 뭔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네. 이게 설명이 왜 안 되지? 렉시칸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렉시칸 어휘 정보. 문장을 만드는데 이 붕어빵 만드시 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어휘에 특히 슈러의 어휘 정보도 문장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D 구조를 형성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D 구조를 형성했으면 변형이 있어야 되겠죠. 예, 변형. 이때 변형은 MP 무브먼트 들어갈 거고요. 헤드 무브먼트 들어갑니다. 헤드 무브먼트 들어가서 변형이 있고 WH 무브먼트. 이렇게 해서 헤드, MP, WH 무브먼트 세 가지의 변형이 있어서 S 요 구조를 여기에 8장, 9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변형이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무브먼트는 이제 뭐 좀 잡소리예요. 네, 그래서 9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껍고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D구조에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S구조로 나오는가. 이 문장. 그냥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변형을 거쳐서 S구조로 나오는가. 표충구조로 나오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흐름을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대부분 흐름을 잘 못 잡아요. 이게 흐름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통사로는 중요하다라는 것은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한번 잡아보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다 풀 필요 없고 어디만 푸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연습 문제를 다 우리가 풀 만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일부가 도대체 답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 앤드류 라드포드 이 교수한테 직접 이메일을 쏴도 한 2번 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답은 오지 당연히 교수인데 자기 책 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야. 응? 제가 연습 문제 가지고는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권 어딨냐 이권 그거 물어봤어요. 이권 너 있다고 계속 썼는데 이권 어딨냐. 예. 그래서 이권은 뭐 자기가 쓸래다가 말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는 자기 서재에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 왜 없을까? 너무 오래돼서. 예. 너무 오래돼서 이 책이 어디 창고에 거라지 그에 박스에 처박아 뒀는데 자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이제 하나 받았죠.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자기 그게 맞겠죠. 답변을 본 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는 니네 뭐 그런 책 가지고 공부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 어, 내가 지금 창고에 처박아둔 그런 책 가지고 니네 공부하는구나. 뭐 이런 두에 살짝 그런 뉘앙스가 풍기더라고요. 기분 기분 나쁘죠? 기분 좀 나쁩니다. 이 챕터 2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안 끝날 것 같은 오늘 챕터 2는 다 못할 것 같은데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챕터 2의 내용은 이거예요. 일단은 구조 문장이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은 명확해요. 이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은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냥 선형적으로 단어가 쭉 나열돼 있지만 그 안에 뭔가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투이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렉시컬 캐테고리 월드 레벨 캐테고리가 존재하는지 볼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월드 레벨 캐테고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품사예요, 품사. 예, 단어 단위의 캐테고리니까 품사예요. 그래서 품사를 학교 문법적으로 말하면 part of speech죠. 예, 그 품사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볼 거고 그것을 증명을 한번 할 거예요. 에비던스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이제 phrase가 존재하는지 월 레벨 캐테고리가 아니라 phrase 레벨 캐테고리가 존재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지 인투이션을 네이티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에비던스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자, 그 내용이에요. 월러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그러면 에비던스 증명해보고 그다음에 프레이즈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증명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프레이즈 레벨 카테고리를 우리가 존재한다 했을 때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도구로 테스트를 하는지 테스트는 진짜 과거에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요즘에는 조금 그게 나오면 난이도가 너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건지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테스트 하는 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테스트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올드하거나 뭐 옛날에 나왔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그 테스트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세 덩어리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음, 자, 여기 이제 원서 특강이니까 조금씩 보면서 갈게요. 구조 스트럭처 인투이션을 분명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지고 있어요. 요거 갖기 전에 이 통사론 책은요, 영어를 배우는 제휴외국어로서 아니면, 어, 뭐, 세컨드 랭귀지로서 모국어가 아닌 그렇게 세컨드 랭귀지 제2외국어로서 배우는 학습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야, 영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니들 좀 일로 와가지고 영어에 대한 지식을 좀 배워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 책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냥 자기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자기 원어민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학습자가 아니에요. 그냥 원어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어, 우리의 인투이션,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죠. 지들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원어민은 지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테스트하는 방식이 맞지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 테스트를 했으니 이게 좋네, 이게 나쁘네, 이렇게 지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으면은 요거는 프레이즈, 안 좋으면 이건 프레이즈 아니야,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테스트 도구로 사용해서 해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학습을 해놔야 돼요. 이 통사론을 공부할 때. 자,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다.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지고 있어요. 그들 언어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투이션이 있는데 어떤 인투이션이 가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 인투이션이 뭐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인투이션인데 어떤 인투이션? How sound sequence in sentence의 사운드 시퀀스가 쭉 있는 거죠. 예, 얘네들이 구조화돼 있다라는 거. 구조화돼서 점점 더 큰 구조로 더 확장해 나간다는 거. 무슨 얘기 아셨죠? 이러한 인투이션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얘들 머릿속에 직관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단어가 있고 단어로 이끌어서 프레이즈가 있고 프레이즈 더 큰 프레이즈 이렇게 해서 뭔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직관이고 두 번째는 whether particular set of constituent가 특정한 캐테고리에 속하는지 아닌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이 덩어리하고 저 덩어리가 same 캐테고리인지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덩어리에 대한 직관.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캐테고리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 몰라도 같은 캐테고리야 아니야. 이런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관을 우리는 뭐예요?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직관을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큰 메인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 문장들을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구조화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조화하겠죠.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PP 묶어서 그 다음에 요거하고 incredibly stupid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로 묶여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동사 그 다음에 AP, PP PP가 하나로 이게 큰 덩어리이긴 한데 또 이 덩어리가 더 큰 덩어리로 이렇게 묶인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이건 모달이고 얘네들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게 MP고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더 큰 그런 센텐스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런 게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직관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ll sentences 모든 센텐스는 categorial constituent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센텐스는 하여 아키클레 아까 그린 걸 계층적으로 그렇게 계층적으로 구조화돼 있어. 단어에서 phrase로 이렇게 해서 구조화돼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의 직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월 레벨 카테고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월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할 거예요. 에비던스가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직관에 따르면 단어들은 belong to various categories of different type이에요. 다른 타입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사론에서도 이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 때 품사를 제일 먼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다시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학교에서 팔품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품사가 기본이에요. 품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품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noun, verb, adjective, adverb 예, 이거 어드젝티브라고 읽는 사람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예, 어드젝티브 아니고 adjective고요. 예, 근데 부사는 adverb죠. 예, 이건 adjective고요. 발음 조심하시고. 근데 preposition, moral, determiner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팔품사와는 조금 다르게 구분하죠. 예, 조금 다르게 구분하지만 어쨌건 품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음, 그래서 이 월드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볼 텐데 이 증명 방식 있죠. 월드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증명 방식이 요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지금 과제 프린트 나갔나요? 오늘 과제? 여기 있네. 오늘 거는 아직 안 나왔구나. 저거는 저기구나. 오늘 저기 보충 예. 그래서 이거 에비던스 월드 레벨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라는 에비던스 잘 정리해 두세요.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지. 물론 제가 프린트물에도 저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있으면 저 프린트물을 그냥 버리시고요. 직접 만드세요. 시간이 좀 나는 공부할 여유가 있다. 그럼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버리시고 저 프린트물을 직접 만드시라고. 읽고 정리하고. 그래야 자기 게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이거 제가 좀 나눠드리는 거는요. 이 자료 나눠드리는 것은 뭐 공부하시라고 나눠드린 게 아니라 그냥 하면은 좀 자료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예. 학원에서 자료 없이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냥 그게 준 거예요. 예. 그냥 예. 강사로서 일말에 뭐 해야 할 일은 하셔야 되지 않나. 그 준 거고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공부하는데. 본인이 직접 만드시라. 시간이 있으면. 그게 정말 자기한테 본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포놀로지컬 에비던스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붙여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죠. 첫 번째가 뭐냐? 포놀로지컬 에비던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강세죠. 예. 강세를 가지고 우리가 품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왜 여기서 increase라고 발음되고 여기 강세가 있고 여기는 increase 왜 다른 거야?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예, 요건 동사고 이것은 명사니까 여기 다르죠. 그러면 이게 강세가 다른 이유가 지금 품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 torment, 그 다음에 torment. 이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예, 또 어디 갔어요? transfer, transfer. 요것도 강세가, 우리 강세 이미 이제 했었죠. 예, 그래서 명사의 디폴트 강세가 어디 있어요? 페널티밋. 그렇죠. 페널티밋 쓰려고 여기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갔고 동사의 디폴트 스트레스는 어디 들어가요? 예, 얼티밋 슬라블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어
뭡니까? 카테고리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주죠.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주고 이야기를 쭉쭉 늘려서 하니까 음, 읽기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속도가 빨리 붙어요. 내용이. 내용이 쭉 연결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mantic evidence, 의미적인 에비던스인데 이 부분은 포놀로지컬 에비던스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여기 의미적인 에비던스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앰비규어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트러스트 운스가 앰비규어스하다. 앰비규어스합니까? 예. 앰비규어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두 가지 의미가 생겨나느냐? 왜 두 가지 의미가 생겨나느냐? 이게 품사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생겨난다. 첫 번째는 어디 들어갑니까? 이게 명사, 이 두 가지 단어가 명사하고 동사의 조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뭐예요? 명사 동사 조합이면은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니야 동사하고 명사의 조합이야. 그럼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 해석하면 주어 동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불씨는 wounds, 상처를 뭐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동사로 하면 미스트러스를 동사로 하면 믿지 마, 예, 상처를 믿지 마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품사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즉 품사가 존재한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메트릭 에비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있죠. 여기 보시면 시메트릭 에비던스 보시면은 어 캐테고리 쓰면 의미적인 거예요. 캐테고리가 지금 캐테고리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in terms of their semantic property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의미적인 정의예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예, 의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캐테고리를 정의할 때 의미적인 정의가 있고요. 세멘티컬한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택틱한 정의가 있어요. 시멘틱한 정의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하는 게 무슨 에비던스가 되냐? 이렇게 이게 액션을 나타내는 건 동사야. 엔티티를 나타내는 거는 명사야. 이렇게 해서 의미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품사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의미적인 에비던스를 한번 볼게요. 동작을 나타내는 거는 동사. 우리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죠. 예. 그 다음에 개체를 나타낼 때 명사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건 형용사야. 그 다음에 매너, 방식, 양태를 나타내는 거는 부사야. 그 다음에 장소 나타내는 거 전치사. 그 다음에 뭔가를 specify 하는 거, 명시하는 거는 determiner 한정사야. 라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의미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맞죠? 맞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의 의미적 정의가 적절치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죠. 예, 그게 이제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요? 통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정의하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은 음,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 특히 특히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정의 말고 문법적인 기능에 대한 정의. 이거 품사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정의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정의. 그래서 서브젝이냐, 어브젝이냐 이런 것도 이제 정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의해요?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이 서브젝, 어브젝은 어떻게 정의해요? 즉, 선생님 서브젝이 뭐예요? 어브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죠. 어떻게 정의해요? 네? 에이전트. 에이전트. 그러면 에이전트라는 건 서브젝은 에이전트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행위의 주체. 예. 괜찮아요?
딴 사람은? 엑스트라 세타로를 받는 거? 예.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요거를 저기 오브젝트면 그러면 ธี임이 되겠네. 예. ธี임의 의미역을 받는 거. 전형적인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모습이죠. 마치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의미적으로 정의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죠. 예, 대상이니까 영어도 오브젝트 대상이라는 걸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의 말고, 즉 이런 정의 말고 이런 정의 말고 통사적인 정의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의미적으로 정의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통사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의 서브젝트의 통사적 정의는 어디예요? TP의 스페시파이어 포지션에 위치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뭐예요? 동사의 컴플리먼트 포지션에 위치하는 거. 전치사의 컴플리먼트 포지션이 완전히 통사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예.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의미적인 정의, 통사적인 정의. 통사적 정의가 깔끔하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의미적인 정의로 이렇게 의미가 다르잖니. 동사는 이렇게 의미가 다르잖니. 명사도 의미가 다르잖니.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품사들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정의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완전치는 않지만 시험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역시 이것처럼 이렇게 의미적인 정의와 통사적인 정의를 같이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정의할 때의 품사와 통사적으로 정의할 때의 품사가 괴리가 생겨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정의죠. 여기서 서브젝트를 정의할 때는 에이전트야. 이렇게 정의했는데 괴리가 생기는 게 뭐예요? 서브젝트 자리에 the ball roll down the hill 했을 때 the ball이 theme을 갖잖아요. 그게 주어란 말이에요. 걔도 주어. 또 주어 자리에 I love 뭐 her 했을 때 experience가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구조로 정의하면 깔끔하죠. 그냥 구조적인 측면에서 통사적으로 정의하면 깔끔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나갔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morphological evidence. morphological evidence는 뭐예요? 여기 보면 certain types of inflection이 오직 특정한 카테고리한테만 붙는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inflection, 이런 거 inflection 누구한테만 붙어요? 동사한테만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동사, 이거는 조동사지만 이렇게 붙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품사의 구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djective하고 adverb 같은 경우는 er, ly가 인플렉션이 지금 adjective하고 adverb에만 붙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붙는 것을 adjective, adverb 별도로 특정 품사에만 붙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런 품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온에는 뭐 붙어요? 플러럴 인플렉션이 붙는 거죠. 복수형이 붙으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레포지션은 거기에 복수형 이런 거 안 붙잖아요. 예, 프레포지션은 전혀 그 어떤 인플렉션도 붙지가 않죠. 그러니까 몰폴로지컬한 측면에서 즉 이 뭔가 그 굴절 접사가 붙는 것과 관련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잘 돼 있는 걸 봐서 품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명사를 여기 이제 synthetic evidence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보세요. 아까 명사를 시멘틱하게 증명했을 때는 명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entity라고 그랬죠. entity를 나타내는 거, 개체, 뭔가 개체를 나타내는 것이 명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통사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통사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특정한 포지션에만 위치하는 거. 특정한 포지션에.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하는 그 어떤 단어들은 전부 다 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개체를 나타내는 거, verb는 denote entity, entity를 나타낸다 라는 것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개체를 나타내는 것이 명사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정의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동명사? 뭐 얘기가 그려져가지고 지금 개체가 아닌 것 명사가 많죠. 예, 개체가 아닌 거. 예를 들면은 진지함. 이거 개체가 아니에요. 사랑 이런 것도 개체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명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것이 개체든 아니든 뭐 이름을 나타내든 아니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 명사야라고 하는 게 더 포괄적이잖아요. 더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사적으로 품사를 정의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죠. 우리가.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특정한 자리에서 위치하는 거. 근데 21번에 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 전부 다 아까 저 마크 요 자리에 온 걸 linguistic jungles 텔레비전 오니까 다 명사만 오는 거죠. 동사 이 자리에 와봤더니 이게 다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동사도 자기 자리가 있죠. 예, 특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조동사 뒷자리죠. 모달 뒷자리는 동, 예, 전형적인 동사 자리죠.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모달 자리는 어디예요? 모달도 자기 자리가 있죠. 예, 요 자리. 동사 앞자리요. 이러면 동사 앞자리는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주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5번에 어떤 자리를 했냐면 yes no question에서 여기 앞자리. 요 앞자리는 이제 모달만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모달뿐만 아니라 auxiliary도 일반적인 auxiliary가 다 올 수 있긴 한데. 자, 어쨌거나 특정한 자리에 이렇게 품사가 온다. 여기서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법조동사는 별도의 렉시컬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지 않잖아요. 조동사도 동사야 이렇게 그냥 하나 묶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통사론에서는 모달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완전 다르죠. 조동사하고 동사는. 그 다음에 adjective하고 adverb 자리는 어디야? 여기 very 뒤에 오는 거 이렇게 들어간 거죠. very 뒤에 올 때. 그래서 여기 요거 slow, 그 다음에 slowly 전부 다 형용사, 부사야.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위치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근데 preposition은 어디에 오는 거야? preposition은 어떻게 장소로 잡겠어요? preposition은 어떻게 통사적으로 정의하겠어요? 한번 볼까요? They alone can be pre-modified by right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다. Right. 그래서 전치사 여기에 앞에 right이 오고 right up the ladder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여기에 또 전치사 앞에 right. 그래서 이게 completely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right on time에서 이렇게 전치사 앞에 그러면 right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치사일 수 있다라고 이제 위치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디터미너는 어디에 올까요? 디터미너는 바로 이 자리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요 자리죠. 그러니까 he write 땡 저 blank other works 다음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디터미너가 되는 거죠. 학교 문법에서는 역시 디터미너도 별도의 품사로 구분하지 않죠. 근데 통사론에서는 디터미너는 확실한 별도의 그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요. 네. 자, 그래서 33번에 볼게요. Word Level Category, 즉 Part of Speech죠. 예, 이 Word Level Category는 단어들이다. 어떤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Share a common set of linguistic property.
그래서 언어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단어들. 그게 언어적인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모폴로지컬한 속성, 그 다음에 통사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에비던스는 대충 다 봤어요. 월 레벨 카테고리의 에비던스를 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 품사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언어에 품사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도 품사가 있고 영어에도 품사가 있고 왜 이 품사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이렇게 품사가 있을까요? 뭔가 걔네들이 품사, 동사, 형용사, 뭐 이런 게 부사 이렇게 품사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얘네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 없이 그냥 있는 거는 없으니까. 걔네들이 기능이 뭔가, 왜, 걔네들이 뭔가 유익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있을까? 올바른 문장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요? 조금 더. 태어났을 때부터 부사에 내가 있었어요? 어떤 애가 부사야? 의미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의 혼란성이요? 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카테고리가 없다면은, 예, 품사가 없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요. 세 번째 줄에. 그러면, the task of acquiring competence in a language would be impossible one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네이티브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왜? 걔네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본 거죠. 인투이션을 본 거예요. 인투이션을 봤을 때 제일 처음에 품사가 존재한다는 인투이션을 봤는데 그러한 능력, 인투이션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언어를 습득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습득해요? 걔네들이 점점 엄마 아빠한테 언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길러지냐 이 말이죠. 그 품사의 개념이라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그 품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액퀴시션 타스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 임무가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플해지. 왜 심플해져요?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야.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야. 이렇게 해서 캐테고라이즈 하면은 걔네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 훨씬 더 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빨리 언어를 배우느냐라는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어요. 프레이즈 월드 레벨 캐테고리를 봤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프레이즈 레벨 캐테고리가 되는 거죠. 단어들도 이렇게 품사로 구분이 되는데 어 프레이즈도 캐테고리가 존재하냐? 프레이즈도 캐테고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좀 의미적으로 그 증거 에비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메이저 월드 레벨 캐테고리 동사 형사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corresponding phrase category.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사는 MP가 되고 그죠? 동사는 BP가 되고 이렇게 이제 확대된다는 거죠. by the addition of 다른 것들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에비던스를 정말 그런지 우리가 에비던스를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품사에 대한 에비던스 받고 프레이즈 레벨 캐테고리에 대한 에비던스를 한번 이제 볼 겁니다. 에비던스 여기 보시면
요게 조금 더 중요해요. 예, 품사에 대한 에비던스보다는. 그래서 모폴로지컬 에비던스를 한번 볼게요. 뭔가 접사를 붙이는 거겠죠, 그죠? 예, 붙이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인플렉션, 플러럴, 그 다음에 패스텐스, 컴패러티브 이러한 인플렉션이 단어의 끝에 붙는다. 이거 괜찮죠? 단어 끝에 붙는다. 어디에 끝에 붙지 않고요? 프레이즈 끝에 붙지 않고 단어 끝에 붙는 거야. 이거 맞잖아요. 예. 그런데 there is one inflectional 몰핌이 있어요. 하나의 독특한 인플렉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프레이절에 붙는 프레이절 인플렉션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구에 붙는 인플렉션이 독특하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 genitive, 다른 말로 possessive, 우리나라 말로 소유격을 나타내는 그 접사가 구에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구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어퍼스트로피 S는 킹에 붙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는다는 거지. 더 킹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는 지금 에비던스가 안 되겠죠. 이게 더 킹에 붙는지 에비던스가 안 돼요. 39번이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39번 한번 볼게요. 지금 어퍼스트로피 S를 여기 붙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붙이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 여기는 좋은지 한번 보세요. 디스 크라운이 왕관이요. 영국의 그 크라운은 영국의 왕의 것이야 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소유격이니까 누구누구의 것이야 라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킹에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의미적으로. 왕의 것이야. 근데 여기는 어디 붙었어요? 잉글랜드에 붙었으니까 영국의 것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39번의 A를 봤을 때는 어퍼스트로피 S가 잉글랜드 뒤에 있다고 해서 잉글랜드에 붙는 게 아니라 이 MP 전체에 붙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의미적으로 그 왕의 것이야 라고 해서 그럼 왕 뒤에 갖다 붙일까?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죠. 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제네티브가 프레이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는 모폴로지컬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잘 찾아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거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게 참 별게 아닌데 이런 거 다 찾아낸 거잖아요. 찾아내고 책으로 내고 이런 거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모폴로지컬 에비던스 제너티브 아까 어퍼스트로피 S 인플렉션 같은 경우는 오직 어디에만 나운 프레이즈만 붙어요. 네. 요거는 adjective phrase는 붙지 않아요. 네. 요거 adjective 아니에요. 발음 조심. 네. adjective 이렇게 해서 adjective phrase만 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구에는 붙지 않는다. 잡아두시면 되겠죠. 명사에만 붙는다. 중요한 거는 phrase inflection 이다. 어퍼스트로피 S는 그것만 잡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만 보고 조금 쉴게요. 두 번째 정의를 보시면 semantic evidence 의미적인 정의인데 역시 의미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ambiguous한 거죠. 근데 ambiguous는 기출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ambiguous하다라고 나오는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41번의 데이터 보시면 Mary looked very hard가 ambiguous하대요. 어떻게 ambiguous한지 ambiguous해요? 두 가지 의미로 나오나요? 어떤 의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어? 심각해 보인다. 심각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고 피곤한 느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중해 보인다? 몰입해 보인다? 어,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지금 뭔가 앰비기어스한 거를 느낀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앰비기어스가
요 단어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앰비기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품사의 차이로 인한 앰비기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very hard가 형용사구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adverb phrase로 부사구로도 지금 취급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한 ambiguous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구로 생길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 very severe 이라는 의미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형용사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 그냥 매우 심각해 보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메리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테고 그때의 그런 의미가 나올 때는 그것이 very hard가 형용사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verbial phrase, adverb phrase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very hard가 very intensely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 동사를 꾸며주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메리가 보는데 뭔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뭔가 뚫어지게 보고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고 very intensely라고 했을 때는 요것이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앰비겨스가 시험에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 뭡니까? 이게 앰비겨스가 어휘의 의미 차이로 인한 앰비겨스냐 아니면 구조적인 앰비겨스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very hard가 지금 이게 구조적인 앰비겨스냐 아니면 렉시칼의 의미로 인한 앰비겨스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어휘적 의미로 인한 그런 의미로 들어간 거죠. 예,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앰비겨스 한 거예요. 어휘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프레이즈 레벨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로 해석도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형용사구로 해석될 때와 부사구로 해석될 때. 예,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구조적인 앰비겨스다. 뭐랑 비교해야 돼요? 예, 렉시칼 앰비규어티와 비교해야 되죠. 렉시칼 앰비규어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예요? 예, 뱅크 같은 경우는 1번 은행, 2번 뚝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때 당연히 그것은 렉시칼한 앰비규어티가 있는 거죠. 예, 그것과 구분해야 돼요. 하나의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이게 이 자체가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생기는 게 아니라 품사로 인한 거라고요. 품사로 인한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